2차 방정식의 풀이 고등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음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다음에 4차 방정식 이거 계속 있잖아. 근데 왜 2차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냐 3차 4차 이런 거는 일반적인 풀이법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어쨌든 근의 공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3차 방정식까지 배우긴 배우지만 보통 2차 방정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얘기가 많아. 이 차 방정식 푸는 순서 오해하면 안 돼. 해를 구한다가 아니야. 우리는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할 때도 있고 개수를 구할 때도 있어. 그걸 합쳐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첫 번째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를 우선 먼저 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인수분해가 성공해. 그러면 셀렉트 하면 돼. 내가 필요로 하는 근이 두 개 중에 뭔지 선택하면 돼. 실패했을 때가 문제야. 실패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판별식을 해봐야지. 판별식을 해서 양수면 근이 있는 거고 0이면 중근이고 음수면 근이 없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근의 공식한다 라고 하면 잘못된 게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근의 공식하면 어떡해. 판별식을 먼저 해야지.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가 마침 판별식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서로 다른 중학교 때는 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근이라고 할 거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고 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 고등학교 때는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개수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무조건 이용해야 돼. 알았지? 아, 선생님 저는 짝수 판별식 따로 외우기 귀찮고요. 그냥 판별식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무조건 짝수 판별식을 외워야 돼. 알았지? 짝수 판별식 기호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된다. 꼭 써야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짝수 판별식이 한 80% 써.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래. 해를 구하는 입장으로 다시 가볼게. 해를 구하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해. 오케이?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판별식 여기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때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된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해를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의 큰 목표였어.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는 해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수 A, B, C 구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렇게 근의 공식까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뭐라고? 인수분해를 안 해도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개수만 보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다. 그게 근과 개수예요. 네. 맞네? 뭐야? 예? 왜? 뭐던데 왜? 근과 개수의 관계. 인수분해를 안 하고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 개수만 보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두 근의 합을 두 근의 합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로 이렇게 쓴 거야. 근이 꼭 항상 알파 베타인 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근과 개수 관계는 반드시 뭐랑 세트로 쓰인다? 곱셈 공식의 변형과 세트로 쓰이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두 근의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아이고. 이거 지금 보면 4알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 나온 거니까 뭐 프린트는 간단하고 첫 번째 제일 먼저 푸는 방법이 뭐라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을 푼다는 해를 구한다와 개수를 구한다 두 개로 나뉘고 해를 구하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여기 오화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 오화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얘는 그 쉼표하면 AND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면서 동시에 2인 숫자는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꼴, 괄호 두 개인 꼴이 흔하다 보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뭔가 살짝 당황하는 애들이 있는데 뭐라고? 중근이라고.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꼭 써야 돼.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하시오. 얘는 지금 인수분해 같잖아. 실반. 그죠? 6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실근이라고. 네?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뭐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지. 이항하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요 인수분해한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걸 많이 하고, 그래서 개수가 뭐 이렇게 분수일 때, 개수가 소수일 때 이런 것도 풀었었지. 그래서 나는 인수분해를 하려면 개수가 정수인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풀었지. 고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중학교 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다. 13번.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3베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였나 봐. 옛날에 뭐 어쨌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다큐멘터리야. 그래서 이 학생이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공무원 시험 과목에 수학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있나? 어쨌든 수학이 있는데 그 공무원 수학 가르치는 그 강사가 그러는 거야. 야,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게 또 무슨 쌉소리인가. 오케이? 물론 보통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인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라는 건 알파 더하기 3베타지? 맞아요?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없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알파와 베타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주의가 뭐 4알파 4베타. 그러면 4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래도 돼. 3으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잖아. 근데 얘는 개수가 서로 대칭이 아니지. 오케이, 똑같지 않지 절대값이. 그러면 그대 공식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나오면 무조건 그대 공식이다. 틀린 말이야. 자, 얘는 그냥 알파 베타 그냥 구하는 거지.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4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0인데 2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은 0 3, 1, 1, 7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 진짜요? 그러니까 큰 게 알파래. 알파는 7. 작은 게 베타래.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7 마이너스 1에서 6.
맞아요. 별만이지. 그리고 또 찬서랑 하민이 너네 둘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민이한테 어떤 문제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하민이가 풀 수 있는 거 확인했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까 못 풀어. 까먹었을 수도 있고 계산을 자꾸 실수할 수도 있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자꾸 실수하는 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인수분해 잘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찬서야 너 이번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했냐? 그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 그게 뭐 정상인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잖아. 그럼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시간 부족을 벗어날 수 있냐? 계산을 빨리 한다고 시간 부족을 벗어나는 게 아니야. 계산 빨리 해봤자 지금 얼마나 빨리 하겠어. 오케이? 빨리 해봤자 뭐 얼마나 빨리 하겠어.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보자마자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향. 오케이? 근데 어쨌든 계산 실수를 잘하는 애들 첫 번째 계산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잘하는 애가 인수분해 하다가 계산 실수를 잘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인수분해 하고 나서 꼭 다시 전개해봐.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아. 누는 거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숟가락 들여라. 그 다음에 뭐 쭉 풀면 되고 25번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25번 하민아 25번 어떻게 풀어? 한근이 2라고 하면 어떻게 해? 몰라? 그치 x에다가 2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모르는 애들이 없을 거야. 근이 뭐야? 아니 너 말이 맞는데 근이 뭐냐고. 그게 왜 대입하는 이유가 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근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너가 편하게 대답하라니까 소리는 때리는 것도 어디서 맨날 그래. 너가 생각하기에 근이 뭐야? 찬서야 너가 생각하기에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해 같은 말이잖아. 근이랑 해가 뭐야? 아니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 너네 여태까지 방정식의 해, 1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해, 연립 방정식의 해 다 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뭐냐고. 정답이요. 아니 해가 뭐야? 그냥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해봐. 찾아 말해봐. 너가 생각하기에 근이 뭐야? 미지수의 값. 근데 그러면 25번에
x도 미지수고 m도 미지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저렇게 미지수의 값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지수는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미지수가 3개면 3개 구하잖아. 그럼 똑같은 거지. 미지수는 여러 개일 수 있지. 특정한 문자의 값, 등식을 만족하는 특정한 문자의 값이 해고, 원래 25번은 저렇게 쓰면 안 되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원래는 정확히 써야지. 그래야 x를 문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해가 뭐냐?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특정한 문자, 보통 x지, 특정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를 방등식,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걸 방정식.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별해야 되고, 항등식의 풀이와 방정식의 풀이가 달라.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야 이거 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 풀 때 이 말이 없어도 한근이 이래 그러면 풀잖아. 맞아? 이 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 등호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방정식인 건 아니야. 항등식일 수도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하민이 잘 얘기했어. 한근이라고 하면 대입하잖아. 왜? 해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해의 가장 큰 성질이지. 오케이? 우리 1차 함수 했잖아. 1차 함수에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대입했다? 점이 실은 해야. 자, 그러니까 해니까 대입을 해야지. 그러면 m은 마이너스니까 다시 대입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1이 내가 구하려는 답이지. 다른 인수분해가 되면 select. 맞아요. 오케이. 왜 근데 너 찬수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졌어? 자, 29번. 그래. 29번에서는 이제 확실히 정신을 차렸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까 25번은 문자는 2개 있지만 2차인 건 어쨌든 x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x에 대한, x가 특수한 문자인. 그런데 (28번은) x도 2차고 a도 a제곱 플러스 5 할 때 2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된다. 알았지? 내가 수학 문제 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쓴 말은 절대 없어. 알았지? 꼭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쨌든 풀이는 여기에다가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정리하면 9A 9 5니까 13대 마이너스 24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제 인수분해하면 그런데 select A는 양수라고 하니까 얘가 답이다. 맞아요. 29번 했어요? 29번 한 번에? 잠깐만 갔다 올게. 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을 해야 고딩 버전이고 1등은 맞는데 절대값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항상 이런 거야. 너 이제 2차 방정식 좀 풀 수 있나 보네.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 연립 방정식 풀 수 있나 보네.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 2차 함수 그릴 수 있나 보네. 절대값 한번 씌워볼까? 이런 거고 절대값 제발 별거 없고 그냥 이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 양수면 그냥 절대값 없애면 되고 음수면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이렇게 써있대. 그럼 x 플러스 3은 천서야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냥 절대값을 없애면 돼. 간단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고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내가 내 스스로 구간을 나누어서 절대값을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으면 얘는 기준이 뭐냐? 요 절대값을 0으로 만들어낸 x값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식이 다른 거야. 그거를 유식한 말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 붙여.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없애면 돼. 그래서 식이 다르지. 오케이? 이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합니다. 아니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1번 절대값이 이게 다야.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우선 나는 절대값을 벗겨야 돼. 이건 피할 수 없어. 숙명이야 숙명.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x가 있잖아.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라. 등호는 아무 데나 너 하고 싶은 데다 붙이면 돼. 그렇지? 그래서 x가 음수면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 붙이라고. x가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기만 하라고.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판별식을 먼저 해보라고. 짝수 판별식. 그러면 절반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오 양수네. 해는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오케이? 근데 근의 공식이 이것도 있고 얘처럼 이게 짝수일 때는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 이용해야겠지. 판별식도 지금 실은 이거 한 거니까. 자, 얘 뭐가 이상하나? 여기 3이지.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7이지. 대입하면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 2 b 다시가 일어나는 거지. 뿔마 루트 7. 그러니까 해가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7 하나는 이렇게 두 개인데 지금 나는 x가 음수일 때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해 중에 음수인 거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x는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판별식 써보면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7 이렇게 되고 요 근 두 개 중에 양수인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그래서 2차 방정식 풀고 셀렉트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조금 어렵지? 32번 해보세요. 그래도 32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네.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랬고 31번은 그래도 둘 다 인수분해가 돼. 풀었어? 왜? 보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 여기 안에 x밖에 없으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 씌운다.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근데 요거 중에 음수인 걸 만족해야 되잖아. 가정의 음수였으니까. 그러니까 x는 마3. 그래? 그 다음에 x가 이제 양수면 그 절대값을 없애기만 하면 되고 또 인수분해가 되네. 두 개 중에 양수인 거. 오케이? 그렇지 않지? 아이씨, 잘 눌렀는데. 근데 이제 34번 같은 거 보자. 이제 기준이 뭐냐? 3이야 3. 그치? 풀이는 똑같아.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려고 노력해. 이제는 정리를 잘해야 돼. 한 문제 푸는데도 벌써 방정식이 2개잖아. 정리를 잘해야 되고,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클 때,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면 등호를 내가 저기다가 안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등호했으면 3답이에요. 맞아. 이렇게. 근데 이제 x가 3보다 크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되고, 인수분해하면 얘는 범위에 안 속하고 얘만 범위에 속하지. 결국에 등호를 여기다가 있으면 얘네 둘이 했고 여기는 해가 없는 거지. 맞냐? 그러니까 등호 아무데나 해도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1. 맞아요. 자, 35번 해보세요. 풀었어? 하민이 풀었어? 왜 실패했어? 아니, 선생님처럼 구간을 안 하니까 구간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 뭐가 아닌지. 그다음 여기는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준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저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뭔 소리야? 뇌 정지. 네?
얘가 두 개의 10이 될 거라니까. 기준이 뭐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준이에요. 왜 나왔다고? 절대값 바꾸려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얘 음수잖아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절대값이 없는 평범한 방정식이 되지.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야. 인수분해에서. 근데 풀었더니 해가 두 개 나와. 이제 나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셀렉트를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 if 만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고 하면 절대값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식이 x제곱 3x 이렇게 되지. 상수항은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x값이 0이랑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는데 역시나 얘를 만족하는 거 x는 0. 오케이? 자, 36번 도전해보세요. 절대값이 어렵구나. 별거 아닌데. 풀었어? 왜 들렸냐? 이게 범위를 그래 여기는 왜 범위를 쓰고 여기는 범위를 안 썼어? 그래서 헷갈린 거 아니야? 얘를 골라야 되는데 얘 고른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범위 그렇죠.
하나씩 꼭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답이잖아. 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8이잖아. 자 다시 나 이제 둘이 똑같이 틀렸구나. 지금 여기서 자꾸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니까 그치? 이게 이거지 지금.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 아니라고. 그래서 똑같이 했지? 여기서는 해가 없어. 여기서 두 개 다 해인 거지. 맞아요. 그냥 그때그때 다 다른 거야. 알았지? 정해져 있는 게 없어. 여기서 두 개, 밑에서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아니지 판별만 하래. 짝수 판별식 열심히 연습하라고. 저기 37번은 짝수 판별식, 38번은 그냥 판별식. 꼭 구별해서 짝수 판별식은 꼭 짝수 판별식으로 해야 된다. 판별만 하라니까. (4분의 d는) 절반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중학교는 해가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두 허근이 뭔지는 곧 할게. 자 얘는 무조건 서다 둘씩이지 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으면 항상 무조건 양수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판별시켜봐.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항상 양수가 돼서 서로 다른 두 줄근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상수항의 음수면 항상 양수겠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요 43번부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가까워지는 거고, 실은 중학교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했지. 중군이 됐으면 좋겠대. 즉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배울 때 저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A를 구하여라 를 또 2차 방정식에서 중군이 되도록 A를 구하여라. 이렇게 두 번 물어본다고. 똑같은 얘기인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군을 갖는다, 같은 말이라고. 판별식이요. 근데 중학교 때는 판별식 배우기 전에 완전 제곱식 하려면 막 요령이 있었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 맞아요? 이제 그런 요령 필요 없고 그냥 판별식으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선생님 감기 몸서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최악이야. 선생님 원래 감기에 거의 안 걸리는데 웬일로 감기에 걸렸지? 자, 중군을 가지려면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어야 되고 A는 마삼. 괜찮지? 그래서 정말 46번, 47번은 정말 진짜 딱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쓰는 형태지. 짝수 판별식 하면 되겠다. 짝수 판별식을 하면 또 2차 방정식이 돼요. 뭔 말이냐? 47번. 얘가 중분을 갔는데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절반 2K의 절반이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2고 요게 전부 다 C라고. 이 차번을 주니까 인수분해 하면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K는 마이너스 2랑 4 두 개인데 셀렉트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4. 그렇지 않지? 자, 48번 하세요. 얘는 짝수 판별식 아니야. 그냥 판별식이야. 그렇지? 유형 하나만 더 하자. 문제 왜 이렇게 많아? (64번을) 해볼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양수. 근데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이네. 절반 n-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가 이거 전부 다 이게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일 수도 있는데 2차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워서 m제곱이 사라지게 문자 만들어준 거야. 나중에는 안 사라질 거야. 맞지? 어쨌든 하면 m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5m이니까 3m 상수는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고 이항하면 3. 이렇게 그냥 1차 부등식이 된다. 그래서 유형을 바꿨네. 완전 제곱식이 된다가 중근을 가질 조건과 똑같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이걸 먼저 배웠지. 완전 제곱식이 먼저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할 수 있지. K는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중요하니까 완전 제곱식 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됐고 여기까지 84번까지 문제 수는 많지만 푸는 게 금방이니까 숙제할 수 있겠지? 그 아까 절대값만 조금 시간 걸렸는데 절대값 한 문제인가 빼고 다 했잖아. 오케이? 지금 시간 한 5분 남았는데